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6일 마감 시간 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는 2478, 8포인트 반등, 코스닥은 837, 13포인트 반등했습니다. 네, 미 증시가 신고가 간 대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 같고요. 일본은 조금 조정받았네요. 홍콩, 중국 시장도 좀 반등이 나왔다가 조금 다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에코프로 2차 전지들이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나올 때도 됐죠.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자, 오늘은 또 주식에 대한 이해를 하나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요. 일단은 예측하지도 못하니까요. 최대한 얘를 알아야 됩니다. 얘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얘는 어떤 성격인지, MBTI 많이 얘기하는데요. 얘는 소심한지, 아니면 외향적인지, 아니면 얘는 생각을 많이 하는 애인지, 아니면 감정적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주식은 굉장히 감정적이죠. F입니다, F. 일단 주식은 F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T도 있죠. 다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죠. MBTI의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MBTI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 있을까요? 전 세계인들이 다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감정, 이성, 특징, 특별한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60억, 70억까지의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뭐랄까요? 일단 오픈 마인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에 나왔던 특징 중 하나, 특정해서 하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용 반대 매도인데요. 자,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신용 반대 매도가 나옵니다. 네. 주식이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제 신용을 하죠. 빚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아마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오늘 빚 투자 꼭 주식 시장에 정해진 신용 말고 주식담보대출 말고 주택담보대출 아니면 신용카드 대출 아니면 보험 약관 대출 이런 것들을 받았던 투자자들이 오늘 테슬라가 급락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아침에 장 열리자마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갭 하락하는 걸 보고 2차전지 주식을 던진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 방송은 안 보겠죠. 이미 던졌으니까요. 그분은 이제 던졌기 때문에 오늘 던지고 오늘 이렇게 반등하면 이제 멘탈 나가고 이제 앞으로 주식 거의 못 합니다. 그분은 이제 거의 쉽게 TKO 패 당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주식만 하시는 분, 현금으로 주식 하신 분들은 오늘 버텼겠죠. 네, 버텼을 겁니다. 근데 신용이나 빚으로 투자하신 분은 아마 오늘 못 버텼을 겁니다. 저 테슬라 저렇게 망가지고 지금 고점 대비 60% 날라가 있고 그러면 거의 원금 거의 빵 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원금에서 이제 더 빚이 늘어나는, 쉽게 말해서 내가 1억이 있는데 집 담보로 1억을 빌린 거죠. 2억을 총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를 150만 원에 샀다고 치면 지금 집으로 담보로 대출 받은 거기 때문에 반대매도라는 게 없습니다. 이건 신용 반대매도가 증권사 같은 경우는 칼같이 나가는데요. 가상의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은 누가 이렇게 신용매도를 하질 못합니다. 그런데 평가 금액은 문제가 있는 거죠. 60% 마이너스 났으니까 1억이 그럼 4천만 원이 남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가상의 계산입니다. 원래 현금 1억 있던 게 어떻게 됐죠? 60% 날라갔으니까 4천만 원 남은 거고, 총 이제 8천만 원 남았으니까 원금 1억 대비해서 이제 마이너스 2천이 나 있는 상태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빚으로 이제 빠진 거 또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총 남은 금액은 2천만 원밖에 안 남은 거죠. 그렇죠? 금액이 1억, 원래 원금이 1억이었는데 남은 돈은 거의 없는, 이제 거의 깡통 계좌가 되어 버린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런 경우는 잘 없죠.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이미 이제 정리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또 중간에 어설프게 이제 한 100만 원쯤에 걸치신 분들이 또 오늘도 신용매도 많이 당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만 원 샀는데 1억 샀는데 지금 반토막 났어. 5천만 원 남았죠. 그 다음에 1억 대출받아서 샀는데 반토막 났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코어 남은 자산은 빵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못 버티는 순간이 온 거죠. 지금 현재 스코어. 그래서 원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더 비싸게 사신 분들은 그냥 마이너스 2천, 마이너스 3천, 마이너스 4천 이런 게 나오니까 굉장히 무서운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식이라는 건 절대 이제 빚으로는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중요한 교훈이 아마 됐을 거고요. 예. 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방송을 볼 수 있을 정도 수준이면 대부분 이제 현금으로 하신 분들일 겁니다. 자, 그래도 그런 오늘 수급적인 어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장 초반 역시 갭 하락 출발했고요. 시가가 마이너스 1.5% 48만 3천 원에 시작되니까 더 무섭겠죠. 그리고 그 물량 받아서 투기적으로 뭐 앞으로 미래의 어떤 이슈, 그러니까 주식이 단기적으로 지금 7월 26일 이후부터 65%가 빠졌으니까요. 굉장히 많이 빠진 거거든요. 아침에는 더 많이 빠졌겠죠. 68, 69%. 거의 70% 육박해서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인 어떤 수급이 들어왔을 거고, 낙폭 과대주로 뭐 기관들도 샀을 거고, 그래서 오늘은 좀 수급적인 요인이 좀 작용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수급 쪽을 보니 에코프로가 하나, 둘, 셋, 넷, 4연속 기관들도 입질이 좀 들어온 것 같고요. 그렇죠? 연기금 샀나? 연기금도 좀 들어온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반대매도 물량, 신용매도 물량, 그 다음에 이제 투자에 대한 어떤 이제 낙담, 이제 포기, 티켓업에 당한 투자자들이 100만원, 150만원대에 산 사람들이 이제 손절하는 거를 이제 줍줍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었다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 좀 비슷하죠? 예, 비슷하고, 로스코 퓨처엠, 네, 조금 비슷한 모습입니다. 저 에코프로 맹신했던 사람들은 오씨, 나 이거 맹신했는데, 나 이거 신용 샀는데, 나 이거 집담보대출 받아 샀는데, 이건 누구 탓할 수도 없고, 욕은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산 사람은 본인이 산 거거든요. 예. 팔 때도 오늘 누구 작가님 뭐 아저씨가 오늘 파세요 손절하세요 판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계산해서 판 거거든요. 본인이 판단해서 판 거거든요. 예. 그 누구도 막 목에 칼 대고 손가락으로 너 이거 팔아야 돼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강제로. 예. 그러니까 이 오늘도 중요한 주식의 어떤 특성을 잘 배울 수 있는 하루였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급락이 나오면 신용 반대매도가 항상 나온다. 요런 거. 뭐 리먼 사태 때도 그렇고요. 코로나 때도 그렇고요. 뭐 그다음에 뭐 IMF 때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일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항상 위기 속에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 그런 것이 주식시장이다라는 거죠. 어제도 이거 최종적으로 손절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누가 물어보면 무릎팍도사처럼 탁탁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본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틀려도 본인이 틀려봐야 된다. 넘어져 봐야 일어설 수 있죠.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넘어져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배울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넘어졌겠죠. 1000번, 10,000번 넘어졌겠죠. 왜? 저는 이제 과거에 위탁 매매 뭐 이런 것들도 했었거든요. 대신 주문 받아서 다른 사람이 사고 파는 것도 보고 손실 나는 것도 간접 경험하고 실적으로 여러 가지 주식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거를 제가 100명분 관리, 200명분 관리, 300명분 관리를 하다 보니 간접적으로 다 해본 거죠. 이러면 주식이 떨어지고 이러면 올라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슈에 넘어가고 그런 것들을 다 해보니까 여기가 지옥이구나, 여기가 살아있는 정굴이구나, 우리가 어설프게 덤볐다가는 뒤지게 혼나는 곳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네. 오늘도 HLB 오늘 급등했는데 HLB 지금 약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이 금량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약도 안 나왔어요. 아직 FDA 승인도 안 됐어. 근데 지금 시가총액 8조 5천억이고 지금 거의 뭐 승인된 회사입니다. 승인이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이건 뭐 승인이 완료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양고 회장은 돌아다니면서 승인 뭐 거의 확실시 된다고 홍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이게 뭐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아직 모르고 FDA가 무조건 된다 안 된다라는 게 없는데 거의 된 것처럼 이렇게 IR을 하고 다닌다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누가 책임지냐 이거죠. 그런 게 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 기사 내용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다닐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굉장히 놀랐는데, 거의 뭐, 제가 지금 기사를 아까 보다가 쭉 읽다가 잠깐 봤는데, 일단 제가 읽어본 바로는 앞으로 이제 한 몇 년 후에 이제 FDA 승인됐을 때, 이게 됐다고 좋다 치겠습니까? FDA 승인했다고 치더라도 매출 3조에 영업이익 2조 7천억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씨, 이거는 회사는 어떻게 90%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 주식 관련된 일을 하면서 그 많은 지금 한미약품, 뭐 엄청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엄청난 공장을 지어서 미친 듯이 약을 판매하는 회사들도 영업이익률 20% 30% 내면 진짜 잘 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HLB는 아직 약도 안 났고 공장도 막 리버셀 세팅 다 돼 있고 뭔가 모든 직원들 월급도 안 주고 그냥 약만 만들어서 뭐 거의 뭐 순수하게 약만 팔리는, 야, 그런 회사인가? 뭐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여기 나오네요. HLB는 리버세라를 시판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2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오는 29년, 2024년입니다. 지금 5년 뒤에 예상을 해요. 3조 이상의 매출, 2조 7천억 영업이익을 목표로 세웠답니다. 아직 29년이 오지도 않았는데 29년도에 얘가 3조 원의 매출을 올릴지 2조 7천억 영업이익을 낼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도대체 FDA 승인도 안 된 기업이. 이런 것들을 기사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나가는 거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제재를 해야죠. 약도 안 나왔는데 무슨 매출액이 3조가 나오고 영업이익 2조 7천억을 목표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승인이 돼야지.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주식시장이 좀 문제점이라는 거죠. 금융도 마찬가지인 거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보면서 이런 거에 2029년도, 2030년도에 매출이 100조고 영업이익이 20조고 이런 거에 대해서 현혹되어서 주식을 샀다는 말이죠.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뭐죠? HLB를 빌어서 계산하자면 에코프로가 지금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가는 게 맞긴 하죠. 얘는 약도 없는데 이렇게 갔으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는 2차 전지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분명히 매출 100조, 200조 찍건 맞으니까 지금 당장 가는 게 맞지 않냐. 논리적으로는 맞죠. 근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우린 기대는 높죠. 근데 실적으로 기대치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오죠. 이러면 주식은 급등락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HLB는 이건 기대감으로 움직인 거지 실질 매출이나 이익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FDA 승인이 보류되거나 아니면 좀 잠정 연기되었다면 그냥 바로 한강 거거든요. 누가 그 돈을 책임지냐 이런 거죠. 그래서 누가 또 유튜브 보니까 뭐 진영구 회장 말 듣고 뭐 누구 말 듣고 판단한 사람들은 이제 다 그 사람 탓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거는 누구의 말을 믿고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정보에 의해서 주식을 사고 팔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시작부터 이미 잘못된 선택이었다. 그래서 그 책임을 그들에게 돌릴 수 없다. 항상 그들의 말을 참고해서 최종적인 판단은 내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고 안 됐을 경우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잘못됐을 경우는 그걸 내가 커버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1억 한 2억 정도 있는데 1년 뒤에 전세 자금인데 뭐 빼줘야 돼. 이 돈인데 내가 1년 뒤에 HLB나 뭐 에코프로나 내가 이걸 투자를 해서 2배 만들 수 있을까? 만약에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안 됐을 경우, 만약 반토막 났을 경우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커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지금 당장 눈앞에 HLB, 당장 눈앞에 에코프로, 당장 눈앞에 10년 뒤에 뭐 대박 난다, 3배 올라간다, 3년만 지나면 무조건 돈을 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3년 뒤에 내가 이제 예를 집이 아파트가 내가 2개야. 하나는 전세를 줬어. 그리고 한 전세 그거 받은 게 전세금을 받은 게 한 5억 정도 돼. 이 5억을 3년 뒤에 돌려주면 되는데 내가 이 5억을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BM, HLB에 투자를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예, 절대 안 되는 거죠. 예. 이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안 되는 건데 대부분 그런 자금을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 그 2억 5천이 어떻게 되나요? 그 집을 팔아서
최악의 경우에는 그럼 뭐 집을 팔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심플해지긴 합니다. 근데 그나마 집이 2개 있으신 분은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고 한 개인 분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예,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집이 1개밖에 없는데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2억을 받아서 했다. 그러면 내 집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내 집이 날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예, 그래서 해야 될 돈이 있고 안 해야 될 돈이 있다.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주식도 남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선택한 것들 유튜브 보고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고 그냥 사람들이 이거 좋다는 거 보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판단도 남들이 얘기한 거 보고 다 남들이 얘기한 걸 보고 다 해버리면 나중에 잘못됐을 때는 아무리 남 탓을 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주식시장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구나. 최악의 경우 내가 다 독박을 쓰는구나 라는 걸 경험했을 겁니다. 이제 미래에 대한 이제 생각을 또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많이 고민하시고 있는 것들이 아마 자,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추세의 전환인 것인지 아니면 단 일시적인 현상인 건지 굉장히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궁금하고요. 예. 2차 전지 산업은 분명히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10년 뒤, 20년 뒤에는 모든 산업에 있어서 핵심 중추적인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에너지와 어떤 브레인 뭐 그런 거겠죠. 예. 머리가 있다면 육체도 있어야 되거든요. 육체에서 써야 될 에너지원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력은 다 2차 전지가 될 것이고 머리는 AI가 될 것이고 그렇겠죠. 반도체가 필요할 것이고 세포들은 반도체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필요할 것이고 하이닉스도 필요할 것이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필요할 것이고 에코프로도 필요할 것이고 모든 산업들은 얘네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인 거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대신에 그 성장폭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치에 대한 어떤 만족감 뭐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LG화학 이제 얘는 아니겠죠. 삼성 SDI 예.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그 뭐 리튬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멀티플을 다른 2차 전지 뭐 양극재에 비하면 굉장히 지금 합리적인 가격대에 있거든요. 삼성 SDI도 10배, 뭐 포스코홀딩스도 10배. 그럼 예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는 삼성 SDI나 포스코홀딩스 사는 게 낫겠죠. 예. 포스코 퓨처엠 지금 170배, 에코프로머티 540배, 에코프로 370배, 에코프로 BM 85배. 이제 작년 기준이고요. 이제 올해 이제 2024년이니까 또 줄어들었겠죠. 이익이 그만큼 증가했으니까. 네, 140배, 90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한 3년 지나면 정상 멀티플로 아마 다 갈 것 같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그러면서 이제 어떤 재무제표나 재무지표나 이런 어떤 숫자적인 문제는 문제가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폭발적인 다시 이제 새로운 테슬라뿐만 아니라 어차피 뭐 현대차나 기아차나 테슬라나 모든 회사들이 2차 전지는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2차 전지 수요는 뭐 더 증가하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느냐가 지금 관건인 것 같은데 너무 기대가 높죠. 안타깝지만 너무 기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약간 냉각수 작용. 작년에 제가 2차 전지주 관련돼서 많은 영상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에코프로 BM 투자 위험에 대해서 2023년 7월, 8월 때 슈팅 나올 때 굉장히 투자 주의에 대한 코멘트를 많이 했는데 그때 많이 얘기 드렸던 게 제 차 얘기 드리면서 엄청 얘기 많이 드렸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 여기도 오시면 에코프로 PR 350배, 레인보우 로보틱스 380배 이런 영상들 다시 한번 싹 보십시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얼마나 이들의 어떤 멀티플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갔는지. 여기도 보시면 5개월 전에 뭐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 초질간 비슷한데 냉각수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냉각수. 그 당시에 여름이었습니다.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냉각수 밸브 어떤 고장으로 차가 엔진이 과열이 된 상태에서
차가 시동이 팍 꺼져 버리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 2번, 3번 가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푹 꺼져요. 그러니까 뭐 라디에이터인가 뭐 무슨 2가지 부품이 완전히 이제 좀 한 5년 이상 차를 타다 보니까 손상이 돼서 뭐 들러붙었는지 그래서 좀 문제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차도, 아무리 잘 달리는 차도 과열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과열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주식도 과열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주식들이 너무나도 과열됐었고 이 당시에 그 과열된 현상들이 이제 식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좀 차분하게 여유롭게 한번 좀 흐름을 지켜볼 때가 이제 좀 온 게 아닐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당장 뭐 앞으로 다시 과거의 가격대로 돌아온다 뭐 이런 의미는 좀 무의미한 것 같고요. 본인이 스스로 냉정하게 이제 와서 다시 복귀를 해서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 이제 다시 돌아오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를 스스로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다시 원래 가격대로 6개월 뒤에 3년 안에 돌아올까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2차전지 관련 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주식에 대해서 본질 가치를 공부하는 시간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오늘 네이버 종목 토론 게시판 안 가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나는 오늘 종목 토론 게시판 갔다 왔다. 네. 자, 종목 토론 게시판은 종목에 대한 정보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네. 그곳은 정보 게시판이 아니고 토론 게시판인 거죠. 네. 토론을 하기 위한 얘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얘가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토론을 하는 곳입니다. 정보가 있는 곳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토론의 장이지 정보가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가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자칫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글을 읽게 되면 이 기업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글들을 읽게 되면 이 주식을 던질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글을 써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 글을 읽으면 손절을 못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뭐 할 수는 없겠지만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쁩니다. 하루 종일 화가 나요. 그 화가 난 기분이 결국 자신의 심리가 상태가 계속 유지되다 보면 에코프로에게 대해서도 화가 나고 에코프로를 추천한 아저씨도 화가 나고 에코프로를 산 나도 화가 되고 모든 것이 화로 시작해서 화로 끝이 나버립니다. 하루가. 하루 종일 에코프로를 산 순간부터 해서 지금까지 6개월 동안 계속 화만 나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런 상태로 앞으로 인생을 1년 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년 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지옥이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짧단 말이죠. 6개월, 1년, 10년, 20년 앞으로 10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 에코프로 하나 때문에 2차전지 주식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말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소중한 이 시간을 주식이란 놈 때문에 다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에코프로가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2차전지 주식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의 건강을 까먹고 있고 자신의 어떤 이 소중한 시간을 까먹고 있다는 게 더 큰 손해입니다. 직장생활도 엉망진창이지, 집안도 엉망진창이지, 모든 인간관계도 엉망진창이지. 주식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해져 가고 있다는 그거를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인정해라. 내가 실수했다. 내가 2차전지 투자를 현재 스코어죠. 근데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내가 부족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판단 미스를 했구나 라는 거를 빨리 인식하는 게 좋죠. 너 실수할 수 있지. 그럼 나도 인간인데 내가 뭐 주식의 신도 아니고 그동안 내가 인생은 열심히 잘 살았지만 주식 투자에서는 100명 중에 10명 빼고는 90명은 다 실패합니다. 1000명 중에 900명은 다 실패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통계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900명인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자 국민이고 30대고 40대고 50대면 주식에 다 실패를 합니다. 예.
10명이 성공을 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실패해요. 결국 통계학적으로 한 10년 지나면 다 실패, 거의 99명이 실패하고 1명 살아남습니다. 걔는 이제 전업 투자자가 되는 거고 주식의 신이 되는 거고 그거 외에는 다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대동소이하다. 특이야. 내 서울대 나와도 실패입니다.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서울대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이버 토론 게시판 갔다 오고 나면 실패됩니다. 왜? 심리적으로 서울대 심리학과 출신은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외의 학과는 다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과제는 뭐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자신의 투자 손실액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이버 토론 게시판 가서 글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나 자신을 다시 정상화 시켜놔야 됩니다. 주식을 정상화시키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나를 정상화시키는 거는 의외로 심플해요. 지금 당장 나를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빨리 분리화시켜야 됩니다. 주식은 주식, 나는 나의 삶은 더 소중한. 나 주식 없어도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빚이 10억 있어도 100억 있어도 이상민 보십시오. 빚이 200억이었는데 200억 다 갖고 이제 새 출발하고 있잖아요. 한 5년 개고생해서 자신이 가진 능력,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에 물렸던 거 다 갚아낼 수 있습니다. 네, 직장생활하고, 근데 직장생활 엉망, 가정 엉망, 여기서 이혼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회사도 잘리고 잃어버리면 이제 나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다시 원래 패턴, 나의 원래 행복했던 삶, 나의 어떤 잘 살았던 삶, 그 삶의 어떤 핵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 네, 주말에 열심히 놀아야 되죠, 이제. 열심히 취미 활동해야 되고 산에도 올라가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땀 뻘뻘 흘려야 되고 헬스클럽도 다녀야 돼. 내가 지금 에코프로 마이너스 1,000만 원인데 어떻게 내가 헬스클럽 다니? 아닙니다. 내가 지금 포스코 퓨처엠 3,000만 원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내가 외식을 해? 아닙니다. 가족들하고 외식해야 돼요. 그거는 그거고 가족들은 가족들입니다. 아빠 나 이거 뭐 좀 사야 되는데 안 돼. 나 지금 에코프로 BM 마이너스 1억이야. 아무것도 못 사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식은 우리 자식대로 커 나가야 되는 거고 외식도 해야 되고 놀이동산 가자. 그래 가자. 열심히 놀자. 미친 듯이 놀고 오십시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가족도 다시 정상화되고 내 직장생활도 정상화되고 모든 것들이 정상화됐을 때 그렇게 이제 정상화되면 얘네들이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구나를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다 없어져도 마이너스가 1억 있어도 10억 있어도 내 마음이 편안해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2년, 3년, 4년, 5년, 10년을 기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 산업이 다시 다시 제2의 도약기가 오겠죠. 제3의 도약기가 오겠죠. 그러면 그때 다시 수익 정리하면 됩니다. 안 되면 늘 제가 얘기드리지만 좋은 기업은 우량한 기업은 안 되면 자식들 물려주면 됩니다. 어차피 유산 뭐 집이고 땅이고 돈이고 죽으면 다 자식들 물려줘야 될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 마이너스 50%가 나든 70%가 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차피 이 돈은 자식들 갈 돈인데. 맞잖아요. 우리 30대, 40대, 50대 분들은 이제 뭐 거의 뭐 지금 당장 나도 먹고 살긴 살아야 되지만 웬만해서 내가 먹고 살만 하니까 주식을 다 하시는 거거든요. 죽을 것 같은데 주식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난 자산이 빵인데 빚을 뭐 20억 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식은. 대충 그래도 기본 바탕은 먹고 살만 한 상태에서 1억, 2억, 3억 여윳돈으로 주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윳돈 없어도 그 돈 없어도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다는 거죠. 근데 걔 때문에 내 인생이 다 지배당해서 괴롭고 힘들고 그냥 고통 속에서 일이 더 나빠지게끔 가는 그 핵심인 자신의 어떤 멘탈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앞으로 해야 될 거는 2차전지 주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공부해야 된다. 내 심리 상태를 리프레시를 해야 된다. 뭐 안 되면 여행이라도 다녀오시고 안 되면 뭐 가족들하고 정말 외식 진짜 멋있게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또 진짜 내가 뭐 취미생활이 없었던 분들은 취미생활을 만들어서라도 하시고 그렇게 정상화 주식 정상화가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새롭게 본인을 정립시키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에 대해서 어떤 심리적인 얘기를 좀 많이 드렸고요. 기술적으로 신용 반대 매도의 얘기와 중요한 것은 돈이고 주식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다.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잘 지냈습니까? 공부하고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뭐 그때 100만 원도 없었어요. 잔고에
용돈 한 30만 원만 있으면 인생에 뭐 무서울 게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뭐 지금 잔고가 3억 있다가 마이너스 1억 됐다, 2억 됐다, 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개념을 빨리 파악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오늘은 두 가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주말 푹 잘 쉬시고 재밌게 놀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네, 메멘토 모리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